안녕하세요. 이강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과목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체 측정 자료에서 극단치를 적용하여야 하는 설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계산대 2. 문높이 3. 통로폭 4. 조종 장치까지의 거리 극단치를 적용해야 하는 설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계산대는 평균치를 기준으로 설계해야죠. 사용 조건을 정상 사용 조건보다 강화하여 적용함으로써 고장 발생 시간을 단축하고 검사 비용의 절감 효과를 얻고자 하는 수명 시험은 1. 중도 중단 시험 2. 가속 수명 시험 3. 감속 수명 시험 4. 정시 중단 시험 검사 비용의 절감 효과를 얻고자 하는 수명시험은 2번 가속 수명시험은 고장 발생 기간을 단축하고 검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시험이죠. 그림과 같이 7개의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신뢰도는 약 얼마인가? 단, 네모안의 숫자는 각 부품의 신뢰도이다. 시스템의 신뢰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시스템을 살펴보면 순서대로 이름을 먼저 붙여주면 A, B, C, D, E, F, G라고 했을 때 병렬 연결된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줄은 B와 C의 직렬 연결로, 그리고 D는 단독으로 있고 E와 F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이 세 개를 하나의 부품으로 보고 앞으로 A, 뒤로 G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죠. 병렬로 연결된 부분의 신뢰도를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줄은 B와 C의 곱으로, 두 번째 줄은 D의 신뢰도, 세 번째 줄은 E와 F의 신뢰도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고 병렬 연결이므로 1-BC 곱하기 1-D 곱하기 1-2F가 되겠죠? 그리고 A와 G가 앞뒤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A의 신뢰도를 곱해주고 G의 신뢰도를 곱해주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각 부품의 신뢰도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A의 신뢰도 0.75, 0.75 곱하기 1-B의 신뢰도 0.8 곱하기 C의 신뢰도 0.8 곱하기 1-D의 신뢰도 0.9 곱하기 1-2의 신뢰도 0.8 곱하기 F의 신뢰도 0.8 곱하기 G의 신뢰도 0.75 계산하면 0.5552 정답은 1번 0.5552죠? n개 요소를 가진 병렬 시스템에 있어 요소의 수명이 지수 분포를 따를 경우 이 시스템의 수명으로 옳은 것은 시스템 수명 공식을 찾는 문제입니다. n개의 요소를 병렬로 연결한 시스템의 수명 공식은 MTTF 요소의 수명 곱하기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점점점 n개의 요소이므로 n분의 1까지 더한 값이죠. 정답은 3번 MTTF 곱하기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점점점 n개의 요소이므로 n분의 1까지 더한 값. 직렬로 시스템을 연결했다면 요소의 수명 MTTF 곱하기 n개의 요소이므로 n분의 1로 계산하죠. 동작 경제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 2.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 3. 사용자 요구 조건에 관한 원칙 4. 공구 및 설비 디자인에 관한 원칙 동작 경제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번 사용자 요구 조건에 관한 원칙은 동작 경제 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죠. 반츠의 동작 경제 3원칙은 해설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쾌적 환경에서 추운 환경으로 변화 시 신체의 조절작용이 아닌 것은 1. 피부 온도가 내려간다 2. 직장 온도가 약간 내려간다 3. 몸이 떨리고 소름이 돋는다 4. 피부를 경유하는 혈액순환량이 감소한다. 신체의 조절작용이 아닌 것은 2번 직장의 온도가 약간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죠.
중위소골이 고막의 진동을 내이의 난원창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음파의 압력은 22배 증폭되죠? 정답은 3번 22배 증폭되어서 전달되죠? 일반적인 화학 설비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절차에 있어 안전대책 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위험도 평가 2. 보전 3. 관리적 대책 4. 설비적 대책 안전대책 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먼저 해설의 안전대책 단계를 살펴보면 보전, 설비적 대책, 관리적 대책 등이 있죠. 1번 위험도 평가는 해당하지 않죠. 그렇죠? 다음 그림과 같은 직병렬 시스템의 신뢰도는 단 병렬 각 구성 요소의 신뢰도는 R이고 직렬 구성 요소의 신뢰도는 M이다. 시스템의 신뢰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시스템을 살펴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품을 A, B, C라고 했을 때 A와 B는 병렬로 연결되어 하나의 부품으로 보고 C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죠. A와 B의 신뢰도를 먼저 구해보면 1-A의 신뢰도 R 곱하기 1-B의 신뢰도 R 곱하기 C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C의 신뢰도 M. 계산해서 간단히 써보면 2R-R 제곱 곱하기 M이죠. 정답은 4번 M 곱하기 2R-R 제곱. 작업장 배치 시 유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작업의 흐름에 따라 기계를 배치한다. 2. 생산효율 증대를 위해 기계설비 주위에 재료나 반제품을 충분히 놓아둔다. 3. 공장 내외는 안전한 통로를 두어야 하므로 통로는 선을 그어 작업장과 명확히 구별하도록 한다. 4. 비상시에 쉽게 대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사고 진압을 위한 활동 통로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작업장 배치 시 유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 생산성 증대를 위해 기계설비 주위에 재료나 반제품을 충분히 놓아두면 통로 확보가 어려워 위험하죠. FMEA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서브 시스템 분석 시 FTA보다 효과적이다. 2. 시스템 해석 기법은 정성적, 귀납적 분석법 등에 사용된다. 3. 각 요소 간 영향 해석이 어려워 두 가지 이상 동시 고장은 해석이 곤란하다. 4. 양식이 비교적 간단하고 적은 노력으로 특별한 훈련 없이 해석이 가능하다. FMEA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서브 시스템 분석 시 FTA가 더 효과적이죠. 다음 중 정량적 표시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정확한 값을 읽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디지털보다 아날로그 표시장치가 유리하다. 2. 동목형 아날로그 표시장치는 표시장치의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양을 나타내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아날로그보다 디지털 표시장치가 유리하다. 4. 동치명 아날로그 표시장치는 바늘의 진행 방향과 증감 속도에 대한 인식적인 암호 신호를 얻는 것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정량적 표시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정확한 값을 읽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디지털이 아날로그 표시장치보다 유리하죠. 정답은 2번 동목형 아날로그 표시장치는 표시장치의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3번 연속적으로 변하는 양을 나타내는 데이터에는 일반적으로 아날로그가 디지털 표시장치보다 유리하죠. 4번 동치명 아날로그 표시장치는 바늘의 진행 방향과 증감 속도에 대한 인식적인 암시 신호를 얻는 것이 가능하고 장점이죠. 인체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인체 측정은 동적 측정과 정적 측정이 있다. 2. 인체 측정학은 인체의 생화학적 특징을 다룬다. 3. 자세에 따른 인체 치수의 변화는 없다고 가정한다. 4. 측정 항목에 무게, 둘레, 두께, 길이는 포함되지 않는다. 인체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인체 측정은 동적 측정인 기능적 인체 치수와 정적 측정인 구조적 인체 치수가 있죠. 다음 중 중복 사상이 있는 FT에서 모든 컷셋을 구한 경우에 최소 컷셋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정상사상을 일으키는 컷셋이 모든 컷셋이라면 그중 최소한의 컷이 최소 컷셋이겠죠? 3. 최소 컷셋은 시스템의 고장을 방지하는 게 아니라 일으키는 기본 고장들의 집합이죠. 정답은 4번. 중복되는 사상의 컷셋 중 다른 컷셋에 포함되는 셋을 제거한 컷셋과 중복되지 않는 사상의 컷셋을 합친 것이 최소 컷셋이죠. 결함수 분석법에서 패스셋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패스셋은 시스템의 약점이 아니라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셋을 말하죠. 2번. 탑사상을 발생시키는 조합은 패스셋이 아니라 컷셋에 대한 설명이죠. 4. 시스템 고장을 유발시키는 필수 불가결한 기본 사상들의 집합은 최소 컷셋에 대한 설명이죠. 정답은 3번. 시스템이 고장나지 않도록 하는 사상의 조합이 패스셋에 관한 설명이죠. 경보 사이렌으로부터 10m 떨어진 곳에서 음압 수준이 140dB이면 100m 떨어진 곳에서 음의 강도는 얼마인가? 100m 떨어진 곳에서의 음악 강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음의 강도를 구하는 공식은 데시벨2는 데시벨1 마이너스 20로그의 D1분의 D2로 데시벨1은 기계로부터 D1만큼 떨어진 곳의 소음, 데시벨2는 기계로부터 D2만큼 떨어진 곳의 소음이죠. 따라서 문제의 조건에서 데시벨1은 10m 떨어진 곳에서의 음압 수준 140dB 그리고 D1은 10m가 되겠죠. 그러면 D2는 100m 떨어진 곳에서의 음압 강도를 구하므로 100m가 D2. 대입해서 계산하면 데시벨1 140 마이너스 20로그에 D1 10 분의 D2 100 계산하면 120dB. 정답은 3번 120dB이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은 기계 및 기구를 제외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으로서 정기 계약 용량이 얼마 이상인 사업을 말하는가?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의 제출 대상 사업장의 정기 계약 용량은 300kW 이상이어야 하죠? 정답은 4번. 계약 용량은 300kW 이상. 일반적으로 위험은 3가지 기본 요소로 표현되며 3요소로 정의된다. 3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사고 시나리오 2. 사고 발생 확률 3. 시스템 불이용도 4. 파급 효과 또는 손실. 위험의 3가지 기본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먼저 해설의 위험의 3가지 기본 요소를 살펴보면 사고 시나리오, 사고 발생 확률, 파급 효과 또는 손실이 있죠. 2번 사고 발생 확률이 3요소에는 해당하지 않죠? 그렇죠? 인간의 눈의 부위 중에서 실제로 빛을 수용하여 두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은 1. 망막 2. 각막 3. 눈동자 4. 수정체. 실제로 빛을 수용하여 두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은 1번 망막은 상이 맺히는 막이죠. 각막은 최초로 빛이 통과하는 막이죠. 다음 중 FT의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정성, 정량적으로 해석, 평가하기 전에는 FT를 간소화해야 한다. 2. 정상사상과 기본사상과의 관계는 논리 게이트를 이용해 도해한다. 3. FT를 작성하려면 먼저 분석 대상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하여야 한다. 4. FT 작성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정상사상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정의한다. FT의 작성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 FT 작성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정상사상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정의하면 원하는 분석값을 얻기가 힘들죠?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제2의 CBT 실전 문제 4과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